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몸속 해독 시스템은 3대 해독 장기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일을 하는 해독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부터가 해독의 장기입니다. 말인즉슨 우리 몸의 해독 과정을 총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폐는 땀을 통해서 독소를 배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간은 뭘 통해서 독소를 청소할까요? 자, 퀴즈를 내볼게요. 이걸 통한 독소 배출을 하지 못해서 기원전 1500년경에는 벌써 약까지 등장했고요. 고대 이집트의 의학서 파피루스 문헌에 따르면 고대인들은 이걸 배출하지 못해서 치료 방법으로 맥주나 포도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또 링컨 대통령 역시 이걸 배출하지 못해서 건강상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해지는데요. 해답은 3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답은 바로 대변인데요. 대변은 몸속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최대 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일회로 독소를 배출하는 양은 가장 많을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고 남은 독소와 찌꺼기를 대변으로 배설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24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번 대변을 보는 것이 가장 통상적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의외로 수일에 한 번, 심하게는 일주일 가야 겨우 한 번 배변을 하는 변비 환자분들 주위에 많습니다. 장 기능이 떨어졌든 또는 육식이나 밀가루 음식과 같은 식생활에 문제이든 또는 스트레스의 문제이든 주기적인 배설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그만큼 음식물 찌꺼기나 노폐물, 유해 미네랄 등의 독소를 몸속에 쌓아두고 있다는 거죠. 독소가 대변을 통해서 매일매일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장 속에서 음식물 찌꺼기의 부패가 진행되면서 유독가스와 독소가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유해 물질들이 몸 안에 쌓여있는 유해 미네랄과 더불어서 대장이 수분을 흡수할 때 함께 몸속으로 다시 재흡수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노폐 독소의 재흡수를 막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하루에 한 번, 적어도 2, 3일에 꼭 한 번은 대변으로 독소와 노폐물을 배설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대변을 통해서 독소가 배출되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오늘 주제는 간이라며. 대변은 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네, 장내에 쌓이는 음식물 찌꺼기와 장내 세균의 사체, 또 장세포에 탈락된 상피세포들이 합쳐져서 대변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대변을 통한 독소의 배출은 당연히 장의 관할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간이 장보다 우선해서 독소를 대변으로 배출하는 1차적인 해독 역할을 한다는 거 모르셨죠? 간과 대장은 아주 특별한 사이입니다. 인체의 상부와 하부의 위치에서 기능적으로 긴밀하게 연동하고 있는데요. 간이 하는 해독 작용 중에서 지용성 물질의 해독을 살펴볼까요? 자, 지용성 독성 물질은 지방에 용해되어서 우리 몸에 축적되는 건데요. 그래서 간에서는 이 독성 물질을 담즙에 포함시켜서 분비하고, 쓸개에 저장된 담즙의 일부는 소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대변을 통해서 배출해서 몸속의 독소가 제거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대장은 간이 해독한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한의학에서는 이 과정을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의학에서 간의 주요 기능을 설명할 때 간주 소설이라고 하죠. 소설. 즉, 간은 소통시키고 배설하는 기관이라는 뜻인데요. 흔히 배설의 단계를 대장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대장의 배설작용의 시작점이 바로 간이라는 겁니다. 간이 하는 소설 기능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대장이 스트레스에 굉장히 예민한 장기인 건 알고들 계실 거예요. 자, 긴장했을 때 설사 또는 변비가 생기는 경우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이라면 이 뜻이 뭔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아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 중에는 회의를 못 들어가시는 분도 계세요. 자, 조금만 긴장하면 영락없이 화장실 직행이시거든요. 자, 이렇게 간과 대장의 긴밀한 관계를 한의학에서는 상통이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간과 대장은 서로 소통하는 긴밀한 사이란 뜻이죠. 실제로 임상에서 간 질환에는 대장을 잘 소통하게 하야 하고, 또 대장병에는 간의 경락을 치료하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변비 환자들의 침 치료를 할 때도 간경락을 활용하면 빠른 효과를 보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요, 대장을 건강하게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간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하죠. 대변의 병리적인 형태는 설사와 변비가 대표적인데요. 대장은 설사를 통해서 간의 부담을 줄여주기도 하죠. 자, 소화기를 통해서 독성 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온 경우에 간의 해독 능력은 과부하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때 간은 대장을 통해서 설사를 시켜서 독소를 바로 내보내서 스스로의 부담을 줄이려고 합니다. 참 똘똘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설사는 나쁜 게 아니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기름진 것만 먹으면 설사를 하시는 분들 간 기능 체크 한번 해보셔야 돼요. 만약 이 상태를 내버려 두고 설사를 너무 오래 지속하게 되면 비타민이나 미네랄과 같은 미량 영양소의 흡수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영양의 결핍이 일어나게 되고 이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간의 해독 능력도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설사는 어느 정도는 자정작용으로 볼 수 있지만 심한 경우라면 치료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변비는 어떨까요? 변비는 단순한 장질환이 아니라 간을 괴롭히는 원인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남아있는 독소가 장에 다시 흡수되어서 간을 지치게 만드는 건데요. 한마디로 간은 독소를 해독시켜 내보내려고 했는데 이걸 대변으로 내보내지 못하면 그 독소가 다시 간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간은 해독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것이고 결국은 지쳐서 뻗게 됩니다. 대변을 통한 해독의 과정에서 보자면 간은 집안의 가장이고 대장은 장남 정도라고 할 수 있죠. 간은 해독의 시작이고 장은 해독의 마무리입니다. 현대인들은 독소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름때가 나날이 심해지는데요. 지방성 독소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대변을 통한 독소의 배출이 원활해야 하고 그 중심에는 간이 있습니다. 자, 장 독소를 잘 해결하는 방법 그만큼 중요할 텐데 그건 2편, 변비편이죠. 꼭 참조해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